논어 명언 구절, 논어 옹야편 해설 강의 특강 일부, 옹야편 1장 강의. 교사 오늘은 옹야편 1장입니다. 공자께서 옹은 가히 한 지방을 다스릴 만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옹은 공자의 제자로 성은 염이고 이름은 중궁입니다. 공자는 중궁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죠. 중궁은 왜 한 지방을 다스릴 만하다고 평가받았을까요? 학생 중궁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교사 그렇죠. 중궁은 뛰어난 덕과 지혜를 겸비한 인물입니다. 이를 일상생활에 비유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장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을 팀장으로 선택하겠습니까? 학생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중궁한 연도 그런 책임감과 협력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공자는 그가 한 지방을 다스릴 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옹야편 2장 강의. 교사 옹야편 2장은 중궁과 자상백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그는 간결하고 대범하다 고 대답하셨습니다. 중궁은 경에 거하고 간결하게 행동하며 대범하게 백성을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간결하고 대범하게 행동하면 그것은 지나치게 간결하지 않습니까? 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옹의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죠. 여기서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 아마도 지나치게 간결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간결함과 대범함은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너무 간단하게만 작성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겠죠? 학생 내에 그렇게 하면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교사 그렇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께서는 중궁의 질문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옹야편 3장 강의. 교사 옹야편 3장은 애공이 제자 중에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아내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공자는 아내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화를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아내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아내는 학문을 좋아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제자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학문이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학생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아내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예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4장 강의. 교사 옹야편 4장은 자화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염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요청했는데 공자가 일부를 주어라 라고 하셨고 더 요청하자 인류를 더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염자는 곡식 5병을 주었습니다. 공자는 저기 제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목피옷을 입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군자는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부유한 사람에게 보태주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자아가 부유하여서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먼저 도와주어야겠죠.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옹야편 5장 강의. 교사 옹야편 5장은 원사가 제가 되어 그에게 조 900마를 주었으나 사양하자 공자께서 사양하지 말라. 이를 너의 이웃과 마을, 향당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받은 것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원사가 받은 곡식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학생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지식을 친구들과 공유하면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교사 그렇죠. 공자는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옹야편 6장 강의. 교사 옹야편 6장은 공자가 중궁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또 뿔이 있다면 비록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해도 산천의 신들이 어찌 버려두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학생 외모나 겉모습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사람의 본질과 내면의 가치를 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7장 강의. 교사 옹야편 7장은 공자가 아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내는 그 마음이 오랜 기간 동안 인을 어기지 않으나
그 나머지는 하루 이틀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학생 안외의 덕을 칭찬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아내의 인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아내의 인을 실천하는 태도를 본받으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8장 강의. 교사 옹야편 8장은 개강자가 제자들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 묻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각각의 제자들의 장점을 말씀하셨죠. 중유, 사, 구는 각각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학생 중유는 과감함, 사는 사리의 통달함, 구는 재주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각 제자들의 장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각자의 강점을 살려 팀으로 일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각 제자들의 장점을 살려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9장 강의. 교사 옹야편 9장은 계시가 민자권을 자신의 봉토인 비읍의 수장으로 삼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민자권이 이를 거절했죠.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민자권은 자신의 정의와 청렴이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세도가가 하사하는 수장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념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부패한 정치 세력에 부안해동하는 이 신령달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10장 강의. 교사 옹야편 10장은 배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공자가 문병을 가신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운명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학생 인생의 불확실성과 운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학생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옹야편 11장 강의. 교사 옹야편 11장은 공자가 아내의 어진 성품을 칭찬한 이야기입니다. 어질구나 아내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구나 회여.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학생 일상에 만족하는 아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아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야편 12장 강의. 교사 오늘은 옹야편 12장입니다. 영구가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공자께서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미리 한계를 긋고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영구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학생 영구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영구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죠. 이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로 비유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처음부터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공자는 영구에게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한계를 정하지 말고 도전해보는 자세입니다. 옹야편 13장 강의. 교사 옹야편 13장입니다. 공자께서 자아에게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어라. 소인 같은 선비가 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생 군자는 도덕적이고 소인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교사 맞아요. 군자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고 소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어보죠. 만약 친구가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것 같아요. 교사 바로 그 태도가 군자의 태도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군자가 되는 길입니다. 옹야편 14장 강의. 교사 옹야편 14장입니다. 자유가 무성의 지방관이 되었을 때 공자께서 너는 그곳에서 인재를 얻었느냐? 라고 물으셨고 자유는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길을 갈 때 지름길로 다니지 않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담대멸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 규칙을 잘 지키고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담대멸명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신뢰를 잃게 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담대별명처럼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옹야편 15장 강의. 교사 옹야편 15장입니다. 공자께서 맹지반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패한 후 다른 동료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그는 홀로 군대에 맨뒤를 지키며 싸웠고 이후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도 자신의 말을 채찍질하며 내가 뒤처지고 싶어 뒤처진 것이 아니라 말이 앞으로 달리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맹지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맹지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학생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공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맹지반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옹야편 16장 강의. 교사 옹야편 16장입니다. 공자께서 축타와 같은 뛰어난 말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송주와 같은 미모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걸까요? 학생 외모보다는 능력이나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외모만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고 진정한 능력과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상에서 만약 누군가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내면의 가치와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7장부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